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선거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니, 국민들은 한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심상정 위원장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가장 핫한 시간에 또 뵙게 됐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편안에 여야 4당, 자유한국당은 빠졌어요. 합의를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서는 진통이 지금 여전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먼저 이 선거제 개편 단일화과 관련해서 또 현재 갈등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왜냐하면 김영남 의원님께서 예. 자유한국당의 270명 안을 만든 사실 예. 음수서원이 김영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 예. 뭐 저는 저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비례대표제 폐지 쪽으로 지금 개편안을 낸 거를 뭐 길게 그 이유를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분열 양상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쉽게 의견 통일을 보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왜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일까? 아니, 이게 살아있는 당이라면 당연히 이런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특히 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거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명분상도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사실상의 임명제인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바른미래당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민주평화당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당이 살아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하기가. 최민희 의원님.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 거대 양당이 양보를 해야 되는 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는 제살 깎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선거법에 따라 만약에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가장 크게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국회는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개혁 법안을 위해서 제살 깎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진퇴양난인 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면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속에서 일부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못하면 손학규 대표가 연 정국이잖아요. 이게 단식으로 연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그랬죠. 네. 예. 그런데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두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추진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역구 270석 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이 주야장창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신인들은 지역구 활동해보면 지역구에서 신인이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인들이 되게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거쳐서, 비례대표 거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예. 비례대표 중에 일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고, 열심히 일한 분들이 다시 지역구에 도전하는 거고,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이게 국회의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게 비례대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270석 안은 이건 뭐 이 판을 깨자는 아니고, 그게 바미당을 흔들었으니까 일정 부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주구장창 해먹자는 얘기라는 거는 전제가 일단 안 맞는
말씀이고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죠.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한 결과니까요. 그다음에 270명안은 지금 내놓으신 거고요.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가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변명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이제 바른미래당입니다. 갈등이 큰 지점이 당론 지정 부분도 있고 이 개혁 입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옳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또 분당 소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은 안 하고 분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병국 의원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자유한국당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당되면 사실은 그 탈당하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수순이잖아요. 네. 당내에 정말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지역을 또 읽어온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분당을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당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당할 때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혈액형이 전혀 다른데 이게 장기 이식한다고 오래 가겠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선거구제 개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분당의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바른미래당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네, 최민희 의원님. 본질적으로 이념적 차이라기보다는 박근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바른정당 분당을 가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른정당이 결국 보수통합의 적자 경쟁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쨌든 패스트트랙의 명분으로 내건 게 공수처 안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지만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지 말자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공수처장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그 국회가 4명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4명 중에 1명만 여당이 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에게 양보하라는 안. 그것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그 마지노선이 원래는 뭐 3월 15일까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번 주 안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뭐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태운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의원직 총사퇴까지도 갑니까? 사실은 그동안 엄살을 많이 부렸습니다.만 5월 15일까지도 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본회의 상정을 국회의장이 바로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11개월이 아니고 거기서 2달에 좀 이렇게 숨어있는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건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숫자의 횡포가 정확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의회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을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바꾼다? 사실은 뭐 민주주의 기본 원칙하고는 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이 합쳐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러면 지금 국회를 왜 옛날에 몸싸움 있고 그랬던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하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되는 일이 없어서 식물국회라고 하는데 동물국회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1야당으로서는 그 묵과할 수 없는 횡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단 한 석도 낮추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건 타협의 정신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게임의 룰을 논함에 있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의정치로 국회를 구성했을 때는
국회에서 싸울 건 싸우더라도 타협해서 안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소위 사표 방지에는 자유한국당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사표 방지하자는데 그거에 동의 안 할 정치 세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사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룰이 좋은지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걷어차면 어떡합니까?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위원 임명을 안 해서 석 달이 늦어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목리 부리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과다하게 의미부여하지 마시고 예. 패스트트랙 돼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안을 뜯어 고칠 수 있다. 논의하셔라. 들어오셔라. 그렇게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청취자 박진수님,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고 싶기도 하고 흡수 소멸될까 봐 두렵기도 하니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별밤님, 한국당 의견이 맞다고 칩시다. 그래도 시간 끌다가 막판에 어깃장 놓듯 안을 내놓는 방식은 공당답지 못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안으로 올라온 것이 선거제 개편 안을 보면 지금 그 비례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의원 225대 75잖아요. 예. 비례대표가 75고. 그런데 여기 연동형이 뭐 50%가 개입돼 있고 이게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게 그 수치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간에 뭐 여러 가지 설전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영남 의원님. 이건 심상정 의원이 억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 부리셔야 되는데 이건 쉽게 표현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알아서 의석수도 나눠 가질 테니까 너희는 알 필요도 없어. 딱 태도가 그거예요. 국민이 그걸 알아서 뭐하냐 이런 태도잖아요. 표현 중에도 뭐 그 비슷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선거제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알기 쉬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으면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표를 몇 표나 얻으면 의석이 어떻게 배분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소위 용어도 희한해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계산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의석, 이게 정말 컴퓨터를 돌려봐야만 의석 배분이 어떻게 될 줄 아는데 이런 정치권의 횡포죠. 이거 뭐 끼리끼리 다 해먹겠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예, 저는 수학을 못해서 이런 거에 약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 연동형을 하자. 단순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의석수가 들쭉날쭉하게 되니 국민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절대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안을 만들다 보니 산식으로 보면 복잡한데 풀었으면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심상정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설전은 뭐 그런 수준이라면 전 애교라고 봅니다. 나경원 국민들 원내대표가 누가 이걸 이해하세요? 박지원 의원도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던데. 나중에 또 말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이 복잡해진 건 각 당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기 위해서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선거법 논의는 룰이기 때문에 각 당이 다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수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없애라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복잡하다는 건 비판의 거리가 못 되고 그 복잡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이게 2016년 총선에 대비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 이후로 지형이 바뀌어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로 그 플래카드 좀 내려주십시오. 의석 안 느는데 의석 느는 것처럼 막 플래카드를 걸었더라고요. 한국당 안대로 하면 30석 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그러니까 여당하고 범여권 풀까 안 3당대로 안대로 하면 30석이 느는 거죠, 사실은. 자, 6624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사표 방지라고 말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선거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게임입니다. 7915님, 패스트트랙 제도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만든 겁니다. 태우고 나서도 논의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745 하나님, 이 코너 때문에 일부러 점심을 빨리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7451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입장차가 아직 큽니다. 또 합의를 한 여야 4당도 지금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두 분께 공의, 앞으로 물꼬를 틀 방안, 뾰족한 수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실지 김영남 의원님. 일단 상식에 맞는 정치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안, 이거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좀 늘 제 주장입니다만 비례대표는 우리 헌법상의 역사적 소임을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이제 곧 보궐선거에서 후보도 단일화하겠습니다만 여당하고 무늬만 야당인데가 지금 주도를 해서 나머지 두 당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거법 개정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답은 없으시고 욕만 하시잖아요. 우선 정의당을 저는 무늬만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게 진보 정당이 서기 어려운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정말 노동자와 농민,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일해온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선관위가 박근혜 정부 때 제시한 게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200석 100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선관위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데 그걸 안 하려고 피하다 보니 225대 75 막 이렇게 나와서 복잡해졌는데 우선 패스트 트랙을 올리고요. 네. 올리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개혁 입법,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 낸 안 중에 저는 공수처에 기소권 안 주는 안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경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 안 뺀 나머지 공수처장 중립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은 여당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다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올렸다고 의원직 사퇴 그런 거 그렇게 너무 하시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이 안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 좀 더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안, 저는 그중에서도 도농복합선거제 같은 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안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 보시기에 국회답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영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영남 의원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2곳, 기초의원 선거 3곳 등 총 5곳에서 치러지고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2곳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 2곳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김영남 의원께서. 일단 통영 고성 부분은 한국당 후보가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관심의 초점은 창원 성산이죠. 예. 노회찬 의원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되면 한국당 후보가 저는 이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보단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면 한국당이 이기냐면 경제를 망쳐놓고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창원 성산에 뭐가 있냐면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이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포기 정책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매우 어려워갖고 작년부터 계속 구조조정 중이에요. 그리고 창원 지역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두 번째 지역입니다. 네. 첫 번째는 거제도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정의당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정의당이 어쨌든 문의는 야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실정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살짝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형식상은 야당이니까. 그래서 한국당하고 정의당 후보 1대1 구도로 갈 때가 가장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인데 저희 당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정의당 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저는 내심 그래도 한국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쪽 내려가 사신다면서요? 원룸 얻어서 지금 아예 거기 살고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 속하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표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창원 우선은 쪽. 이번 선거는 초초 미니 선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선 뭐 부담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통영 고성은 이군현 의원인가요? 예. 비리에 연루돼서 무투표 당선됐다가 이제 아주 화려해요. 무투표 당선됐다가 비리로 그죠? 통영 고성 쪽 그만두게 되셨는데 이럴 땐 사실 자유한국당이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데 후보를 내시고 그래서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는 뭐 워낙 지역구가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천 과정에서 원래 이제 예비 후보 여론조사를 하면 1, 2위를 하던 후보가 떨어지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직계로 알려진 후보가 공천받으면서 약간 좀 시끄럽잖아요. 별로 안 시끄러운데요.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안 시끄러우면 이상한 정당이죠. 아니 여론조사 1, 2위 하던 후보가 떨어지고 3위 이렇게 된 지역이니까. 경선을 치렀습니다. 저희 당내.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죠. 그래서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지역도 노회찬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할 경우 뭐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든지. 왜냐하면 여전히 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1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에 대해서 뭐 규정하시는데 국정농단으로 자당 후보가 일을 안 해서 대통령에서 탄핵됐잖아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만일 그런 세력이 계속 집권했다면 양극화는 더 벌어져서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쓴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제발 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를 하세요. 그러면 창원 성산에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건 경선 룰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아니 세상에 여당하고 야당하고 후보 단일화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옛날 같으면 뭐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거는 무슨 야당도 아니고 여당하고 어쨌든 명칭은 자칭은 야당이라면서요. 정의당이 여야가 합작해서 후보 단일화하는 경우가 전 세상에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의원님 아무리 정의당이 올바른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이지만 저는 정의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정의당이 좋으시면 왜 민주당에 계세요? 최 의원님은 항상 정의당 칭찬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고 이어가고 있는데요. 4.3 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었습니다만 유권자들께서 그냥 참조만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그 당시의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당시의 검찰 간부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을 거다. 남한테는 정말로 망나니 칼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문제는 대변인시켜서 드릴 말씀 없다 하는 야당 대표 죽이기 위한 그런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맞서겠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관련한 여야 의원의 발언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전해철 김종민 의원, 또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나경원 의원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던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여기까지 조사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뭐 그 민주당이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것은 김학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나. 그리고 이게 보통 여성들이 직업 여성도 아닌데 직업 여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 여성들 30여 명이 그런 식의 일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이게 묻혀졌나.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특수강간 및 검찰의 수사, 축소, 은폐 사건이라 네.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모라는 사람,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등이 그동안에 했던 거짓말만 정확하게 밝혀내도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나 당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지 안 했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수사하자고 그랬을 때 저렇게 벌떼처럼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정말 대표다운 대표가 들어선 거예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해합니다만 한 가지 꼭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방어하는 건 좋은데 왜 김학의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으신 건지 분리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김영남 의원님.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총책임을 졌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조사 대상으로 지명을 해야지 왜 뜬금없이 황교안 대표하고 곽상도 의원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대단히 정략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콕 집어서 이 사건들을 이야기했는데 네. 대통령께서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을 향한 아니면 본인 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공작 수사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내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중립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이런 정략적인 공격에 가장 먼저 최전선의 대통령께서 나서시면 어떡합니까? 참 좀 이면체면을 좀 차리셔야죠. 의원님 좀 대통령의 말씀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데 대해서 직접 답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은 민정수석이 하고 관계비서관이 한 걸 직접 답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하신 것도 민주당이 먼저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민주당이 장자연, 김학의 건에 대하여 너무 미온적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답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정무직 처리건하고 황운하 청장 건은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미 환경부 정무직 처리건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특검해라. 나 꿀릴 거 없다. 지금 이런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김학의와 윤모 씨가 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그 특수강간 같아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이제 특수강간이 같아요, 지금 입증된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같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를 이미 도과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약물을 사용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 어떤 혈액 검사나 이거를 통해서 약물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해 여성이라는 분들의 진술도 사실은 중간에 한두 번씩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아니고 한 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사건입니다. 물론 진실은 당사자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법률적으로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이에요. 이거를 콕 집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유, 너무 좀 속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국민청원에 의해서 이제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건 구체적으로 제가 수치를 드진 않겠습니다만 찬성이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수치를 좀 드러나고는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든가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동안에 있었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론조사 문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물었느냐. 예를 들어서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는데 이걸 재수사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면 당연히 찬성 여론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는 어쨌든 이게 수사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폐지하자는 여론조사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 구성을 따져봐야 되고 여론조사대로 정치했으면 지금 경부고속도로 아니고 국도 1호선으로 부산 다녀야죠.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태도는 지금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이게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언론과 피해자들에 의해서 의제화된 거지 무슨 정치권에 의해서 의제화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국민적 흐름에 응답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높아도 그냥 높은 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이 두 사건에 대한 그 특검에 찬성하고 있죠. 저는 일찍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런 이상한 사건 그리고 실제로 밝혀진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애초에 그 검찰에 보냈던 대로 특수강간이 들어 있었다면 시효도 15년이니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경찰이 보낼 때 특수강간을 적시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안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곽상도 이분들의 연관성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네. 첫 번째는 김학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장자연 때 소위 박모 씨 일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연예기획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에 찬성을 안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일단 정부 여당이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거라서 그렇고요. 저희는 이번에 그 수사 자체가 선거 범죄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그리고 드루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직무유기 의혹이 있는 이주민 경찰청장에 대한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에서 받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받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원내에서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운하 청장 건이나 황운하 청장은 사실은 이 수세에 몰리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김학의 차관이 그 황교안 대표의 경기고 1년 선배인데 차관을 하고 1년 후배가 장관을 하는 상황이고 두 분의 인연이 아주 깊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갑자기 황운하 청장 건을 들고 나오는데 이건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고요. 그 사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와서 계기가 된 것이고 사실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요. 황운하 경찰청장은 지금 사실상의 선거범죄 의혹이 대단히 짙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영심님, 공소시효 지나면 지은 죄가 사라지나요? K7371땡땡님, 피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사건을 피의자 편에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나요? 1927님,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이미 해당 기관에서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8672님, 권력에 의해 힘없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먼저 밝히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964님, 두 분 때문에 졸음이 싹 달아납니다. 일주일에 하루 말고 하루 걸러 하루 나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